일단은 제가 그 민법이랑 감관법을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회계 강사님이랑 경제 강사님은 이제 본인 과목이시니까 되게 어떤 원리적인 거에서부터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걸 공부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이제 공부 방법들, 조금 구체적인 어떤 엑서사이즈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거거든요. 어떤 원리나 좀 더 깊은 얘기나 이런 것들까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 좀 엑서사이즈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안평가사라고 하고요. 23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한 12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11년 차인가? 제가 붙을 때 제가 남자 최연소랑 동갑이었어요. 최연소는 이제 생일이 모자라서 못했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많은 합격 수기들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DB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 다양한 케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 DB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이 사항이죠. 저는 이제 저희 학원 보면은 평가사님들 중에 빨리 붙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한번 떨어지고 3년 차에 붙었어요. 사실 이제 법규 강사님들 중에서는, 시중에 계시는 법규 강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붙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차를 2번 봤거든요. 1차를 2번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민법은 90점 넘었고 감관법도 70점 이상 무난하게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각각 이제 과목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요 암기 과목에 맞는 객관식 시험 공부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민법이랑 감관법에 좀 더 각각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1차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저 다음에 그 이제 공부 플랜, 뭐 학습 플랜 같은 거 설명해 주실 때 또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1차가 좀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 편차가 되게 심해요. 누구는 3개월 만에도 가능하고, 누구는 6개월을 해도 와 빡빡하다라고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뭐 개인의 어떤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개인의 좀 성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1차 좀 힘들었거든요. 저는 막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좀 뭐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왜 그럴까가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6개월도 좀 빡빡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요령에 따라 공부 기간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누구 뭐 3개월만 해도 붙는다는데 나 5개월 하면은 넉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는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약간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엉뚱한 데서 막혀서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서 하필 내가 1차랑 이제 좀 적성이 궁합이 잘 맞는다 해서 좀 짧게 끝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1차가 어려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셔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 민법이랑 감관법, 얘네들은 앞에 회계랑 경제랑 다르게 좀 요령이 있으면은 확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암기에 가까운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좀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를 했네요. 자, 1차 시험의 특징. 자, 널뛰는 합격률. 자, 보시면은 30%, 40%대, 40%, 45%, 23%, 36, 24, 32. 자, 이렇게 보면은, 20에서 한 35 정도 사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퍼센트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합격자가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서는 50%가 넘게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차 난이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차를 이렇게 경련으로 이렇게 좀 쉬었다 어려웠다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요거는 그냥 경향성이니까, 뭐 실제, 뭐 올해 어땠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이 난이도가 좀 널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몇 개월만 해서 붙었다더라. 그거는 그냥 작년이 되게 쉬웠을 수 있어요. 그런 것뿐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60점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은행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특히 좀 이렇게 약간 대충 하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1차에서 유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실 이제 그런 성향은 아니어서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대충 적당히 하고 보다 보면 되겠지. 또 나중에 또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의 한정은 뭐냐면 이제 제 기준에서 설렁설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설렁설렁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뭐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정말 뭐 이렇게 보고 몰라고 뭐 대충 넘어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좀 요 제 말에 어떤 포인트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과 이거 점수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시면은, 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회계나 경제는 사실은 이제 목표 점수가 좀 낮죠. 회계 경제는 좀 낮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제 꽈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회계는 한 55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얘를 이제 뭐 45점을 목표로 한다, 50점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진짜 꽈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칫 그냥 올해 회계에서 어렵게 냈다 하면 그냥 나는 바로 꽈락 맞는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높게 목표를 잡아서 한 55 정도 맞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랑 학원론에서 점수를 많이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감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이라서 요거 여기도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감관법은 근데 좀 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버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감관법은 한 70 정도. 그리고 민법은 목표는 80 정도. 실제 좀 이렇게 민법 탄탄하게 잘 돌리시면은 90점까지는 자주 맞거든요. 그래서 민법이랑 좀 학원론을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공부의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민법, 감관법, 이거는 일단 대표적인 암기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회경이랑은 되게 결이 달라요. 회경이랑 결이 달라서 대표적인 암기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럼 암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암기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이과 쪽을 전공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암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암기하는지도 모르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까봐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암기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제가 이렇게 금속판 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잖아요. 금속판에 어떤 나무젓가락 같은 거, 삐죽한 걸로 이렇게 끊임없이 그어서 이 금속판에 자국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속판이 있을 때 한 번 그으면 그게 새겨지겠어요? 약간 기스가 나겠죠. 그리고 그 기스를 100번, 200번을 그어서 결국은 이 금속판에 단단하게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암기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티도 안 나요. 내가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다음날 보면 다 까먹어져 있고 티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게 깊이 새겨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 외워서 암기를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되게 멘붕이 세게 오거든요. 한 번 외워서는 당연히 새겨지지 않고요.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새긴다. 그래서 오늘 대충 외우고 내일 까먹었어. 그럼 괜찮아요. 난 한 번 외웠으니까. 한 번 그었으니까. 그리고서 이걸 이제 무한히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새겨야 되는데 결국은 각 과목마다 무엇을 어떻게 반복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반복하는지만 알면 그냥 걔만 반복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뭐를 반복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뭐 기본 강의에 배웠던 걸 해야 될지 문제풀이에 나왔던 걸 해야 될지 아니면 기출 5개년이 좋다는데 뭐 기출 5개년을 복사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방향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못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잡고 달려드시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빨리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반복할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범위의 설정. 자, 우리는 이제 평균 60점을 목표로 하는 문제은행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부의 핵심적인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시험 기출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타시험 기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은 기출이 안 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범위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범위는 무엇을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 기출만 잘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시험 기출만 잘 소화하셔도 상관없고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타시험 기출을 뭐 다뤄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 문제도 다 뭐 10년치도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은 한 5년치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7년치쯤 되면은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네 하고 10년치까지는 조금 그냥 이제 됐다 이 정도면 하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5개년에 작으면 5개년에서 좀 더 많으면 한 7개년 정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만 반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네만 내가 판다. 얘네만 반복한다. 딱 범위를 정하시고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출조차도 빈도가 낮으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 기출만 5개년에서 7개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암기를 결국 하셔야 되는데 이 암기는요 단순 암기가 있어요. 단순 암기. 예를 들면은 뭐 용도 지역에서 뭐 이종일주가 뭐 용적률이 200이고 뭐 3종 250이고 뭐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 암기예요. 이런 단순 암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암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해해서 푸는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법과 감관법에서도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단순 암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단순 암기야.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과목의 체계나 과목의 어떤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해서 그럼 당연히 이건 아니지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이해형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푸는 문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서를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저는 제 얘기까지는 그렇고 이렇게 읽을 때 글자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얘기지. 이거 그래 이거 이렇다 그랬어. 이래서 이렇다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지 그치 이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재를 그냥 쭉 읽으시기만 하면은 얘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이해하면서 읽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잘 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내가 이 지문이 왜 맞고 틀렸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는 내가 그 지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이 행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서 푸는 문제는. 내가 만약에 이거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이 부족한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채워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얘를 뭐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암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 외운다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뭐 2문자를 따건 뭐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시건 뭐 옛날 얘기를 만들어서 외우시건 얘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바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2가지 각각의 접근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회독 정도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작업을 5회독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3회독까지는 시간이 안 줄어요. 이게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1회독을 하시고 1회독을 하면 좀 막 머리가 너무 아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컨디션이 막 급 저하돼. 이럴 때는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2회독을 할 때는 또 걔네들은 조금 머리 아프게 파봐야 되잖아요. 그럼 2회독도 생각보다 시간이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 3회독까지 할 때도 그때 2회독에서도 넘겼던 애들을 내가 좀 파면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회독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줄어드는데 3회독이 딱 넘어가는 순간 진짜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5회독 넘어가시면은 굳이 이거를 내가 뭐 또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좀 성실하게 한 번, 2번 더 보느냐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실 때 3회독까지는 좀 시간이 안 줄어들더라도 원래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3회독 지나가면 정말 빨리 줄어드니까 좀 믿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표준적인 공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일단은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5개년에서 7개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얘만 돌릴 거지만 대충 이 과목이 뭘 얘기하는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가볍게 쭉 들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출에 나온 그 지문들을 이해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할 때는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은 이해할 거를 암기로 접근하면은 되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요. 물론 내가 난 자신 있다. 나는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는 게 편해. 하면은 그것도 암기하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좀 내가 이 법의 어떤 구조나 체계를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한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서 모의고사는 이제 문제 푸는 어떤 기술적인 걸 훈련해야 되잖아요. 시간 맞추는 거. 그리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시간 재는 거, 뭐 어떤 내가 모르는 거 찍는 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가볍게 푸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가볍게 들으시고 그냥 이런 얘기 있구나 듣고 기출 분석 중심으로 얘를 계속 돌려라. 5번에서 10번 돌려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측면에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요. 얘가 암기 과목으로 분류는 되는데 생각보다는 얘가 이해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약간 좀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고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게 머릿속에 대충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게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되게 잘 안 떨어져요. 휘발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점수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실제 민법은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보통 이제 공부 좀 나 제대로 했다 하시면은 보통 이 정도 점수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생각보다는 이해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다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막 단순 무식한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법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 엄청 당황하실 거예요. 법은 이 용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거 법이라서 내가 모르는 단어야 하고 영어 단어처럼 그냥 모르는 단어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은 쉬울 텐데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은 분명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우실 거다. 근데 뭐 익숙해지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멘탈이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도가 올라가면요 안정적인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점수 정말 많이 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저희 이제 랜디잇에서는요 스텝 1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출 문제 5개념 가지고 얘만 내가 반복할 건데 그 전에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 학문인지.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쭉 들으시면 돼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아,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5개년치 기출문제를 다뤄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강사님이 왜 이 지문은 맞고 왜 이 지문은 틀렸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날 스스로 이걸 설명하실 수 있는 그 단계, 그걸 한번 해보시고 다음날 까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회독을 돌릴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까먹고 이거를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엄청 빨리 붙어서 금방 끝나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셔라. 5개년 기출 질문을 스스로 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회독 이상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의 뭐 굉장히 짧은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뭐 몇 번 봤습니다. 뭐 요것만 봤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하고 내가 이제 90점까지 조금 더 목표를 높이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범위를 조금 확장하셔서 스텝 3까지 커버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스텝 3 같은 경우는 10개년이에요. 10개년이랑 시험 기출문제까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드려요. 그래서 스텝 3까지 좀 탄탄하게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까지 반복하시면은 90점 정도 실제로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민법은 점수를 많이 좀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얘만큼은 조금 더 넓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에서 4 들으시면서 요 최종 점검 강의거든요. 최종 점검 같은 경우는 뭐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내가 맨날 하던 대로 공부를 하다가 누가 오랜만에 다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주면은 또 되게 새롭게 와닿기도 하고 기억도 많이 남거든요. 마지막에 뭐 강의 수도 적고 뭐 강의료도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보통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챙겨 들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모의고사 보시면서 시간 분배하는 거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멘탈 나가서 다 망하지 않도록 그런 실전 훈련 하시도록 모의고사까지 봐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실제로도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법규. 자, 얘도 좀 비슷해요. 결국은 5개년치 기출만 반복하면 되는데 감관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무식한 암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 무식한 암기를 안 해보셨으면은 안 해보신 분과 해보신 분의 이 감관법을 소화하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무식한 암기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내가 지금 외운 건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어제 외웠는데 오늘 까먹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순 암기 비중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약간 암기, 반복을 통한 암기로 내가 해결을 하겠다. 아예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은 좀 당황하시는 게 적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암기 비중이 많은 거는 높은 건 맞는데 항상 여러분 가끔씩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 암기가 절대적인 또 과목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시군구장이라든가 뭐 시도지사, 뭐 시군구장 이런 어떤 체계들이 있고 이 체계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그런 어떤 그 계급을 생각하지 않고 A일 땐 B, B일 땐 C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맞는데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은 이해해서 처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얘를 좀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무식하게 외우면 돼요. 뭐 이것만 외우면 돼요. 라고 하지만 요거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막판에 벼락치기 하실 때 진짜 멘탈 터지고 시험을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복을 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이해도도 약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단순 암기를 해결하려면 암기량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꼼꼼히 이해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꼼꼼히 할 거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좀 적당하게 이해할 것과 단순히 암기할 것을 분리해서 적절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걸 이해하는 거냐, 어떤 게 단순 암기냐는 강사님이 다 분류를 해주시죠. 분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얘는 단순 암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얘는 이해해서 하는 문제니까 어떤 좀 교재를 읽고 내가 끄덕끄덕 읽는 거를 반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분류해 주신 거를 각각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아니다. 자, 얘는 그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저희 가르치던 강사님들이 이쪽 강의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강의도 있고 이제 기본 강의도 있고 이렇게 앞에 기본적인 강의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본격적인 것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텝 2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 이해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조금 내가 가볍게 듣는 것부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부터 좀 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텝 1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복습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학문이구나. 시험 범위가 대충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한번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 반복할 핵심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워밍업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스텝 1이나 스텝 2를 안 듣고 스텝 3로 와서 내가 암기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암기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텝 1이나 뭐 스텝 2, 최소한 스텝 2 정도는 들으면서 대충 얘가 요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하시고 요거는 반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이나 강가법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이제 시간 관계상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이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객관식 공부에서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하고 저 걱정도 안 합니다.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회독 공부라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하고서 까먹었다? 정상이에요. 2번 보고 근데 2번 볼 때 속도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안 줄어들어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3번 볼 때까지는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4번 볼 때 갑자기 그때부터 쭉쭉쭉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내가 어제 외운 거를 오늘도 기억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기억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외우고 까먹고 반복 한번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를 하다 보면 사회독쯤 되면은 내 머리에 이게 좀 꽤 새겨져 있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거를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돼. 오늘 외운 거 내일 까먹었는데 어떡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외웠어. 이제 내일 까먹어야지. 이런 생각 하시고 반복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반복의 힘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회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독의 힘을 좀 잘 믿고서 반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사실 뭐 1차는 어려워서 못 붙는 시험은 아니니까 만만하게 보다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